개에서 케아리 라이크 말포메이션으로 불리는 후두공 이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두공 이형성 환자의 질환을 보여주는 모식도입니다. 좌측의 정상 후두공 모식도를 참고하세요. 후두골의 이형성에 의해 후두공 이형성이 발생합니다. 후두공은 두개골과 척추의 연결 부위입니다. 이 부분에서 후두골이 결손되거나 눌리면 손의 탈출이 발생하여 후두공이 좁아지게 됩니다. 후두골 이형성은 후두골이 손해를 눌러 손의 일부가 후두공으로 탈출하는 경우와 후두골 저형성으로 인해 손해가 뒤로 밀리고 1번 경추등 쪽 부분에 닿아 후두공이 좁아지게 되고 손의 일부가 후두공으로 탈출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후두골 저형성으로 인해 1번 경추등 쪽 부분이 손해를 압박하고 후두공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래서 2번 경추 사이가 변형되어 척수가 휘어지게 되고 1번 경추등 쪽 뒷부분이 척수를 압박하게 됩니다. 후두공은 두개골의 연수와 척추의 척수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손해가 후두공으로 탈출됨으로 인해 뇌척수액이 지나가는 후두공이 좁아지게 됩니다. 손의 탈출로 인해 뇌척수액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측뇌실과 제3뇌실, 제4뇌실의 뇌척수액이 저류되어 확장됩니다. 또한 뇌척수액이 좁은 후두공을 빠르게 통과하면서 척수 중심관의 뇌척수액이 저류되는 척수공동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척수공동증은 경부척수 상부의 발생이 많지만 경부척수 하부나 흉부척수 상부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두공 이형성의 임상 증상으로는 뇌실 확장으로 인한 수두증 관련 증상과 척수공동증으로 인한 목덜미의 통증과 불편함, 떨림, 사지보행 장애가 있습니다. 뇌척수액은 뇌실벽의 맥락종에서 생성되며 뇌실을 경유하여 제4뇌실의 외측 구멍을 통해 지주막하 공간과 척추관, 척수 중심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뇌척수액은 거미막하 육모에서 주로 흡수되며 뇌와 척수 심경뿌리 부위 등에서 빠져나갑니다. 척수공동증의 진행에 관한 모식도입니다. 좁아진 틈으로 뇌척수액이 빠르게 통과되어 척수 중심관의 음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척수공동증의 진행 영상입니다. 뇌척수액이 척수 중심관과 척수 척추관 사이로 빠르게 흐르면서 음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척수 중심관이 확장되고 척수공동증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호발 품종으로는 대표적으로 카바리어 킹찰스 스패니얼과 브루셀 그리퐁이 있습니다. 카바리어 킹찰스 스패니얼의 경우 95% 정도가 후두공 형성을 보이고 이 중 50% 정도가 척수공동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후두공 형성 환자의 35%가 생애 동안 임상 증상을 보입니다. 브루셀 그리퐁의 경우 42에서 52%에서 척수공동증을 보입니다. 이 품종은 후두공 형성 없이도 척수공동증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호발 품종으로는 도명 머리를 가진 소형견으로 요크셔 테리어, 말티즈, 치와와, 포메라니언, 푸들 등이 있습니다. 후두공 이형성이 있다고 모두 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아니며 척수공동증의 진행 속도에 따라 증상 발현의 시기가 차이 납니다. 나이든 환자에서 MRI상 병변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지만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 이한동물의학센터에서 발표한 국내 품종별로 증상이 발현된 척수공동증 환자의 수에 대한 비율입니다. 말티즈에서 진단율이 높습니다. 품종별 마리당 발생률은 요크셔 테리어와 치와와, 포메라이언, 말티즈, 푸들 순입니다. 주로 1에서 4세 이내의 임상 증상을 보입니다. 약 45% 정도가 1세 이내 증상을 보이고 약 40% 정도가 1에서 4세 사이의 증상을 보입니다. 약 15% 정도가 4세 이상에서 증상을 보입니다. 어린 시기에 증상을 보일수록 질병 진행 속도가 빠르므로 더 심한 증상을 보입니다. 환축처 탈구 수술 경력이 있는 3살 반경 푸들에서 사지마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진전과 움직임이 경직성이고 사지 운동이 비협동적입니다. 주로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임상 증상으로 앞다리에 고유감각 소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경과 안구 진탕증을 보입니다. 주로 소뇌나 뇌실 압박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주 증상으로 뒷목의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인해 터는 증상과 고개를 드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부 통증으로 인한 근육 떨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으며 척추 측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차성 수두중이 심한 경우 발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후두공 E형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하면 신경계 검사로 병변을 국소화합니다. 방사선 검사를 통해 후두골 E형성과 환축추 아탈구를 감별하고 뇌와 척수의 질환이 의심되면 MRI 촬영을 의뢰합니다. 후두골 촬영을 위한 방사선 자세입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 보정이 어려우므로 가벼운 수면 마취가 추천됩니다. 정상적인 후두골 환자입니다. 소뇌를 충분히 감싸고 척추가 소뇌를 누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경도와 심한 후두골 E형성의 방사선 사진과 심한 후두골 E형성의 모형입니다. 결손된 후두골 부위로 소뇌가 밀려나오고 척추가 소뇌를 압박하게 됩니다. 소뇌의 압박으로 인해 후두공으로 소뇌가 탈출되게 됩니다. 환축추 아탈구의 증상과 척수 공동증으로 인한 사지마비 증상이 유사하므로 감별을 위해 방사선 검사를 추천합니다. 정상 뇌 MRI 영상입니다. 후두공을 보게 되면 정상 후두골이 소뇌를 감싸고 1번 경추의 등쪽 부분 아래로 들어가 있습니다. MRI 영상에서 후두공 E형성 환자의 뇌실 확장과 척수 공동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두골이 저형성되고 1번 경추의 등쪽 부분이 소뇌에 닿아 있습니다. 소뇌 일부가 탈출되어 후두공을 좁게 하고 척수 공동증이 진행되었습니다. 후두공 E형성 환자의 CT상입니다. 결손된 후두골 내로 1번 경추 등쪽 부분이 소뇌를 압박합니다. 후두골이 경추 1번의 등쪽 부분보다 아래까지 형성되어야 정상입니다. 외측상에서 결손된 후두골 쪽으로 소뇌가 밀려나오고 1번 경추의 등쪽 부분에 닿아 소뇌가 후두공으로 탈출하게 되고 좁아지게 됩니다. 척수 공동증은 진행 정도에 따라 신경 전달에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심한 확장으로 인해 척수 신경을 안쪽에서 척추뼈까지 압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통증과 사지 보행 장애를 일으킵니다. 후두골 E형성 등급 기준입니다. 그레이드 0는 후두공 E형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레이드 1은 소뇌의 모양이 톱니 모양으로 둥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레이드 2는 후두공에 소뇌가 박혀 있거나 후두공을 통해 탈출되어 있습니다. 척수 공동증의 등급 기준입니다. 그레이드 0는 척수 중심관의 확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레이드 1은 척수 중심관의 내강이나 척수 부종이 2mm 이하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레이드 2는 척수 중심관의 내강이나 척수 부종이 2mm 이상으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강의 직경은 횡단면의 최대 직경을 측정해서 평가합니다. 나이에 따른 그룹은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후두공 E형성과 척수 공동증 등급 표기와 함께 기록합니다. 같은 단계의 척수 공동증이라도 나이 어린 환자가 임상 증상이 더 심하고 위험도도 더 높습니다. MRI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른 그룹과 CM, SM 등급을 체크하였습니다. 등급의 구분으로 인해 아래 환자가 더 심한 임상 증상을 보이고 예후도 불량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후두공 E형성 환자는 증상을 기준으로 방사선으로 후두골을 체크하고 MRI 검사를 통해서 확진하게 됩니다. 진단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치료 이후 판단과 앞으로의 번식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의사회는 반려동물 보호자와 수의사의 동반자입니다.